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5년 차인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내외하듯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몇 년 전에 아이를 낳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의 관계를 계속 피해왔거든요. 육아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다는 핑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철벽을 치듯이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기만 하던 아내가 최근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장모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저와 아내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저는 저보다 3살 어린 아내를 만나서 몇 달의 연애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외모도 예쁜 편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죠.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신혼 초에 아이까지 생기게 되어서 행복한 시간들만 계속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이후부터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신하고 난 몇 달 이후부터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는 그때부터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었으니 저는 예민한 아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간혹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는 했죠.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기도 했는데요.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간혹 기회가 생겨도 아내는 계속 피하고 거부하기 일쑤였고요. 저도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아내에게 그런 요구는 아예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있자면 너무 행복했고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빼면 겉으로 봐서는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내의 처가는 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은 혼자 지내고 계시죠. 그래도 다행인 건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사놓으신 땅이 많아서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넉넉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점이에요. 장모님은 그 덕분에 특별히 하시는 일 없이 취미생활 하시고 여행도 다니고 하시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아내도 여유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다 보니 예민하고 가끔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처가가 그닥 멀지 않고 장모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처가에 종종 가는 편이에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시는 장모님은 저희 부부가 가는 날이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죠. 아내는 처가에 가면 아이를 장모님께 맡겨놓고는 거실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는 편이에요. 그럼 저는 장모님하고 같이 아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죠. 그래서 장모님은 저를 엄청 좋아하시고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쉬고 있는 아내를 두고 장모님과 장을 보고 오는 일도 자주 있고요. 장모님은 유독 저하고 대형마트에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저하고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 구경도 하시고 장을 보고 난 이후에 카페에 들러서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일을 특히 좋아하시죠. 장인어른 살아 생전에 이런 걸 못 해봤다면서 저랑 쇼핑카트 끌고 돌아다니는 걸 엄청 즐기시는 편이에요. 저하고 주말에 코스트코 다녀오는 게 가장 좋다면서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장모님은 어떨 때 보면 귀여우시기까지 해요.
철벽을 치고 본인만 아는 와이프 덕분에 장모님이랑 저는 엄청 다정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회사에 있다가 전화를 받아봤더니 고향에 있는 친구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시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장례식 장소가 지방이었는데 기차편을 이용해서 가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곳이더라고요. 장모님은 운전은 못 하시거든요. 먼저 와이프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와이프는 어린아이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기는 싫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부탁차 연락을 하신 거죠. 때마침 발인 날이 주말이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에 와이프랑 집에 있어 봐야 소딱 보듯이 하면서 멀뚱멀뚱 있는 것도 무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토요일 아침에 차로 장모님을 모시고 지방의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내려가는 차에서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장인어른 이야기도 하시고 철없고 이기적인 딸내미 시집 보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장모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기는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좋았어요. 장모님도 저와 이야기하는 게 좋으신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내내 쉬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죠. 한참을 달려서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안에 들어가니 대부분 장모님이 아시는 분들이었나 봐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셨는지 지난 이야기며 안부를 묻느라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장모님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색해 있을 제가 걱정되셨는지 저를 옆에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소개하고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장례식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발인이 일요일이어서 하루는 자고 와야겠더라고요. 장모님이 발인까지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거든요. 장모님은 호텔에 가서 한숨 자고 새벽에 발인 나가기 전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자고 하셨죠.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작은 방 2개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장모님이 뭐하러 방을 따로 잡냐면서 그냥 잠만 자고 일찍 떠날 건데 그냥 방을 하나만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1개만 잡고 올라가게 되었죠. 장모님은 간단히 씻으시고는 잠이 잘 안 온다면서 맥주라도 사와서 마시자고 하셨죠. 저는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안주거리와 맥주 몇 캔을 사왔어요. 사실 장거리를 운전하고 와서 피곤했는지 맥주 1~2캔에도 취기가 오르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장모님과의 술자리 대화는 참 즐거운 편이었어요. 장모님과는 대화가 잘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장모님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우리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죠. 그러던 중 문득 장모님이 물으셨어요. 아직 저랑 와이프랑 둘 다 젊은데 둘째 계획은 없냐고요. 평소 같으면 적당히 둘러댔을 텐데 그날은 술 기운이 조금 올라왔는지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다 털어놓게 되었죠. 사실 와이프가 관계를 자꾸 피해서 첫째 낳고는 둘이 각방 신세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장모님은 엄청 놀라신 듯 했어요. 하나뿐인 딸이라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없게 키웠다면서 미안하다고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거부해도 때론 밀어붙이는 남자가 또 매력이 있는 거라면서 연애학 개론까지 한바탕 늘어놓으셨죠. 그렇게 장모님도 저도 꽤 취하게 되었나 봐요. 어느새 편의점에서 사온 술은 다 먹었고 둘 다 침대에 늘어져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한참을 털어놓다 보니 알딸딸하고 몽롱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몸을 뒤척이게 되었고 장모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참 남자답게 멋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기분이 좋아졌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다가가고 말았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죠. 그런데 장모님도 그런 저를 피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만리장성을 쌓느라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침이 밝아왔고 술이 어느 정도 깼을 때는 엄청 어색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발인 장소까지 가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오는 차 안에서도 대화는 오고 갔지만 그 밤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고요. 그렇게 장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몇 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주말에 와이프가 처가에 가자고 하면 장모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이 그날의 일 때문에 피하시나 싶어서 어느 날 와이프 몰래 장모님 댁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죠.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날의 일이 술 때문에 벌어진 실수이기도 한데 저는 장모님이 좋다고요. 저를 피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손을 덥석 잡았는데 장모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하셨죠. 본인도 워낙 오랜만에 일을 치른 거라 좋기는 했는데 관계가 관계이니만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모님이 귀엽게 느껴졌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만 괜찮으시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어떻겠냐고요. 장모님은 놀라시는 눈치기는 했지만 싫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도 진한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장모님도 어느 정도는 결심을 하신 건지 그날 이후로 적극적으로 변하셨어요. 와이프 몰래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와이프는 안 해주는 온갖 것들을 다 서비스해 주시기도 했죠. 장모님은 엄청 적극적이셨어요. 주말에 가끔 처가에 가게 되면 아내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저에게 뽀뽀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이 놀라 자빠질 뻔했죠. 장모님은 저희 부부관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와이프를 설득하고 혼내시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계속 하셨나 봐요. 어느 날인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와이프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아이를 먼저 재웠으니 오늘은 안방에 와서 같이 자자고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아내도 어렵게 용기를 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의 손길에 응했죠. 그날 저는 와이프를 정말 보내버렸던 것 같네요. 장모님과의 이런 사건들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와이프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의 훈계가 통한 건지 와이프도 조금씩은 살가워지고 저에게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방강제로 금욕하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두 여자와 번갈아가며 거사를 치르려니 체력이 딸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좋기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모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가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저자세로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죠. 저는 선심 쓰듯이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자기도 편할 거고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더 좋지 않겠냐고요.
물론 저도 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와이프는 제품에 쏙 안기면서 고맙다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은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지 몇 달 되었고요. 저는 두 여자의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좋아서 가끔은 이게 꿈은 아닌 건지 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할 정도예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네요.